자, 교재는 2페이지 형법서론입니다. 원래 형법서론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요. 작년도 경찰 1차에서 형법서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가면 형법은 법익보호 기능을 하며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부과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형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법익보호 기능이 있고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법익보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형법은 법규범으로 법공동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형법은 가장 나중에 최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최후수단성, 보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형법은 행위규범이며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맞죠? 4번 갑니다. 형법에는 보호적 기능이 있고 보장적 기능이 있는데 이 성격을 모두 가지죠. 이때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아닙니다.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은 약화되는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를 갑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거의 매년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시험이 있었든지 간에.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올해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자, 위임입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위임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밑에 보면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단체 협약에 모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모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단체 협약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해설 참조하시고요. 2번 갑니다. 자,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위임 없이 이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모법인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무효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3번. 자, 일반적으로 법률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일 때 원래 이 법규 명령은 형법에 나오기보다는 헌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승진에서도 이 판례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법규 명령의 경우에 국법에 위임 근거가 없이 무효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위임 근거가 부여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법규 명령이 유효하게 바뀝니다. 참고로 받으시면 되고요. 자, 4번. 자, 기본사항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또는 그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인 규범의 실질을 모두 다 하위 법령에 포괄적 위임하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죄형법정 원칙에 위반됩니다. 자, 문제 2번. 올해 검찰 구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별표 하나짜리는 좀 생소한 판례들입니다. 처음 등장한 판례이기도 하고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1번 판례 볼까요? 해설을 가보면 최신 판례네요. 23년도 7월 달에 나온 판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으로 볼 겁니다. 자, 1번 보면 자,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즉 개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대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것을 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나요?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밑에 해설 가보면 여기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댄다든지 주도적 관여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그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는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행위 구별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다? 죄형법정지 위반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이번은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요. 시간적 적용 범위 할 때 이 2번 판례는 많이 나올 거예요. 자, 1조 2항 관련된 부분인데 법령 변경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가벼워졌을 때에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형법제 1조 2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중하였다는 그 반성적 고려를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몇 항? 2항. 2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그 시간적 적용 범위 할 때 이 판례 외에도 관련된 판례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3번에 많이 보셨죠? 사회봉사 명령은 여가 시간을 박탈하기 때문에 형벌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에 따라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4번도 많이 나왔던 판례죠. 최신 판례인데 아주 많이 나왔어요. 자,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2분의 1 감경이 들어가는데 그때 2분의 1 감경은 장단계 모두 다 2분의 1 감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갖고 2분의 1 감경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 감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해주려면 다 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가볼게요. 자, 여러 사람이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이라 했는데 여기서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이 어느 부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이 얼만큼을 내놔야 지나치게 내놓는 거예요. 또 가려야 할 곳이 어디냐고요. 그쵸? 그리고 부끄러운 느낌이다. 불쾌감을 준다. 제가 지금 밑줄 긋은 이 부분도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지에서 말하는 명확사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공개명령 제도는 보안처분이죠.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 밑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대요. 자, 이겁니다. 지금 꺽쇠로 열고 닫은 부분 있죠? 이 꺽쇠로 열고 닫은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54조 제4항 1호인데요. 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와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이퀄로 놓고 즉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와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같다라고 해서 이 조문 하나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지 원칙 위반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유아보육법 54조 사항을 가보게 되면 이 설립인가와 변경인가를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했다는 말은 이 두 가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봐서 이 하나의 조문 1호로 처벌하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지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은 많이 나왔죠.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 관련해서 이것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하위법에 해당되는 장관 고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죄형법정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이 공기업 지정 있죠? 공기업 지정은 매년마다 바뀐단 말이죠. 매년마다. 그렇지?
공기업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바뀔 때마다 법을 바꿀 거예요? 법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때마다 매번 바뀔 거냐고요. 그래서 보다 수월한 저 밑에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도 참 많이 나왔어요. 요 가상자산, 비트코인 얘기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자가 그 가상자산을 사형 처분합니다. 이걸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된다. 잠깐만요. 안 된다. 이걸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 위반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그 차고 송금할 때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는 판례가 있죠. 그렇죠? 그 개념을 유추해서 이걸 갖고 끌고 와서 이것도 배임죄로 처벌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횡령죄가 된다는 것처럼 이걸 끌고 와서 가벌성의 범위를 확정시켜 버리게 되면 죄형법정지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벌하려면 명문 규정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판례는 자꾸 뒤에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자, 2번 처벌 규정의 소극적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든지 가벌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밑에 죄형법 정지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판례 변경 많이 봤죠.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처벌되지 아니했던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다음 페이지. 자,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판례 변경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한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자,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통상적인 또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을 썼다면 굳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문제 5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작년도 1차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불안감이란 말의 의미는 조마조마한 느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때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 자, 위임요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밑에 범죄 구성 요건의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떤 것일 것이라는 예측할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거나 종류, 상황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도 위임요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3번은 근로기준법이니까 법률이죠. 그 밑에 시행령은 하위법이잖아요. 즉 법에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그 하위법에 해당되는 시행령에서 3개월 이내로 못 박은 것은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죄형법 정지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환전이라고 하는 말 뜻이 주고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주고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것 또는 교부하고 수령하는 것, 주고받는다는 얘기잖아요. 1번, 2번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위배된다? 아닙니다. 위배되지를 않습니다. 자, 문제 6번. 작년도 2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정답은 1번. 자, 우리 사기죄 가면 부당이득죄 배우죠. 그쵸? 부당이득죄 지금도 배우고 있죠. 거기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이런 개념 배우죠. 이런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위반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개념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위반되지 않는다. 통용이란 말 아시죠? 이것은 강제 통용력을 갖는다는 말인데 강제 통용력을 갖진 않지만
통용될 것이라고 오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강제 통용이 있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용이라고 보게 되면 죄형법정지 원칙 위배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3번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종류, 상황과 폭을 명확히 규정했을 때 이러한 위임요법도 허용된다. 앞에서 바로 풀었고요. 자, 사회봉사명령 풀었죠. 그렇죠?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7번 작년도 간부 문제네요.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 판례 변경 풀었잖아요. 판례 변경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2번. 자, 형벌을 가중하는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까지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소급표 금지인데, 이는 형벌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되며 자유형, 벌금형, 주형, 부가형 묻지 않는다. 그렇죠. 3번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죠. 맞습니다. 자, 무슨 조각사유, 그 다음에 무슨 면제사유, 이것은 전부 다 피고인에게 유리하죠. 유리한 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만큼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해석이다. 이런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8번. 작년도 경체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이죠. 2번도 취심 팔렸네요. 1번 보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한의학 보조수단으로 쓰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것도 최신 판례네요. 2번 가죠. 자, 사망 진단 전에 이루어지는 이 사망 징후 관찰은 간호사 임무에 속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사망의 진단은 간호사 임무가 아니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는데,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 감독이 있다면 사망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간호사는 안 된다. 즉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 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간호사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 진단은. 근데 사망 징후 관찰은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3번.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도 가능하고요. 자, 4번. 군형법에 가면 학문, 성교, 그 밖에 추행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이 조항이 있는데, 이건 의사에 반해서 학문, 성교나 추행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인 군인 사이에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서 했을 때는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 관련 판례는 우리 강론 가서 강간죄, 추행죄 할 때도 하나 나올 겁니다. 자, 9번까지 할까요? 자, 9번입니다. 작년도 9급입니다. 위임입법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것도 나오네요. 자, 1번 가보면, 자,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그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뭔 소리야? 주민의 권리 의무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두어야만 합니다. 조례 네가 뭐라고 위임받지 않아도 되나요? 틀렸습니다. 자, 조례를 위반했을 때에는 벌금을 낼 수 있다. 조례를 가지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벌금이 형벌인데 벌금이 형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 갖고 할 수 있다고? 지자체에서? 안 됩니다. 기껏해야 범칙금, 과태료나 때릴 수 있는 거지 형벌의 일종인 벌금을 못 때립니다.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별표 안 해놨습니다. 자, 3번도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죠. 이제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신상정보 제공 시기가 있잖아요. 신상정보는 언제 제공해야 되나요? 선을 보기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선 보기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러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죠. 그렇죠? 이때 신상정보 제공 시기는 이용자와 상대방 만남 전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면 위임위법 한계를 일탈했나? 일탈하지 않았죠. 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했으니까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이란 말이죠. 이 결혼중개업법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시겠죠? 이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다면 위임 범위 안에서 정한 것이네요. 그래서 일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공공의 안녕 질서라는 개념이 뭔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포괄 위임위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이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